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저녁,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서점. 책의 숲 고객센터 직원 박소연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런 궂은 날씨에 집까지 가는 길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야간버스도 지연될 것 같은데. 소연은 핸드폰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27살의 소연에게 이 서점은 첫 직장이었습니다. 취직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되었지만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특별했어요. 1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낡은 책의 숲 직원 배지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점 입구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외투 하나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이런 추운 날에 소연의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발걸음을 서둘러야 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서점 밖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잠시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연의 목소리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게 파인 눈과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노인은 말없이 소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소연은 노인을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다행히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소연은 직원 전용 포트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하고 비상용으로 비치된 담요를 가져와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차가워 소연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이정호라고 하네.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박소연이라고 해요. 이 서점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연은 할아버지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 했으나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소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고객 서비스팀 김 과장이 들어섰습니다. 김 과장은 노숙자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외부인을 직원 공간에 들이다니. 당장 내보내세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과장님, 밖에 눈이 오고 있고 너무 추워요. 할아버지가 몸을 녹이실 때까지만 여기 계시게 해주면 안 될까요? 김 과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일자로 굳어지는 걸 보니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서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상무님께 보고해야겠네요. 김 과장은 서둘러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이정호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차 드시고 가시면 돼요. 소연은 안심시키려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첫 직장인 서점에서 일한 지 이제 막 6개월. 어머니의 유품 중 발견한 서점 배지를 보고 이곳에 취직했는데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소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가 참 마음이 따뜻하구먼.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소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모두가 그렇진 않지. 내가 이렇게 된 지 오래됐는데, 내가 처음이야. 소연은 정우 할아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말투나 태도는 보통 노숙자와는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정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가족 오래전에 떠났지. 내 선택이었어. 더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버스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를 다 드시고 따뜻해지면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나가면서 경비 아저씨께 말해둘게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문득 할아버지가 밖에서 어디로 가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자리가 있어. 소연은 안심할 수 없었지만 더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 버스를 놓칠 테고 다음 버스는 30분 후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또 만나겠지. 소연은 정우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서점을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약해진 듯 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러 걸어가면서도 할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소연은 따뜻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보석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서점 배지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일어나 보석함을 열었어요. 엄마, 왜 이 배지를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거죠? 배지 옆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잊지 마. 우리의 약속이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어요. 소연은 29살이 되도록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지요. 소연은 그 배지를 유일한 단서로 삼아 서점에 취직했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일 김 과장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소연은 오늘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우 할아버지의 따뜻해진 손과 감사하던 눈빛을 기억하며 소연은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연은 인사팀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일로 인해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죠. 소연은 간밤에 잠을 설친 탓에 피로가 쌓인 얼굴로 인사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차갑게 울려 퍼지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사팀장과 김 과장이 앉아 있었지요. 소연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박소연 씨, 어제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외부인을 직원 전용 공간에 들인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인사팀장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규정을 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노약자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김 과장이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 시설로 안내하는 게 맞아요. 소연은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게 규칙을 어긴 일이라면 저는 그 규칙 못 따르겠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인사팀장은 서류 하나를 소연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즉시 해고 조치를 취하게 되었어요.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오늘 안으로 출입증을 반납해 주세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첫 직장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지요. 누군가는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소연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한 일은 정말 따뜻한 행동이었어.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책상 한 구석에 놓아두었던 낡은 서점 배지를 손에 쥐었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던 이 배지는 소연이 이 서점에 지원한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과거와 연결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지요. 괜찮아요. 제가 한 선택이니까. 소연은 작은 종이 상자에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서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어제 도와준 정우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겠구나 싶어 마음 한 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날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서점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이민준 사장이었지요. 서점 본사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주는 직원의 말에 대답도 없이 성큼성큼 서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들었소. 지금 보안실로 안내해 주시오. 직원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지만 말없이 사장을 보안실로 안내했지요. 보안실에 도착한 민주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보안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출입구 영상을 모두 보여주시오. 보안 담당자는 서둘러 영상을 찾아 큰 화면에 띄웠어요. 민주는 팔짱을 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여러 고객들이 서점을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죠. 거기 멈추시오.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점 입구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은 화면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확대해 보시오.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확대하자 노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것은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재생하시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잠시 후 한 여직원이 노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여직원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서점 안으로 그를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직원 이름이 뭐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박소연이라는 고객센터 직원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해고라고요. 왜요? 규정 위반으로
외부인을 직원 전용 공간에 들인 것 때문에 민준의 표정이 단번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노인은 제 큰아버지이십니다. 보안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지요. 10년 전부터 실종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아오셨던 분이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소연이라는 직원을 즉시 찾아주시오. 그리고 큰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요.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지요. 사장님,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들고 온 낡은 앨범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스물 남짓한 두 청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민준의 아버지 이민우였고 다른 한 사람은 큰아버지 이정호였습니다. 큰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보안팀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어제 그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박소연 씨는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수속을 마친 후 바로 떠난 것 같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박소연 씨를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해고된 경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시오. 한편 소연은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배지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지요. 엄마, 왜 이 배지를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거죠? 소연의 어머니 강혜영은 1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작은 보석함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점 직원 배지와 젊은 남자와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소연은 그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소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최기숙 비서실 김주임입니다. 사장님께서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소연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점 사장이라니 어제 그 일로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무슨 일로요? 어제 도와주신 노숙자분이 사장님의 친척분이십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소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스쳤지요.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사장님의 친척이라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와 서점 사장, 그리고 어머니의 배지. 이 모든 것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가슴 한편에서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오전 소연은 서점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서실 김주임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소연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긴장감 때문일까요? 사장실 문이 열리고 이민준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소연 씨,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예상과 달리 이민준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어요. 먼저 불합리한 해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미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원하신다면 언제든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민준이 이어서 말했어요. 어제 도와주신 노숙자분은 제 큰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형제인데 오랫동안 찾아왔던 분이세요. 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인근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지만 소연 씨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시더군요. 자꾸 그 따뜻한 아가씨를 찾으신다고. 소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민준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혹시 이 사진 속 여자를 알고 계신가요? 소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어머니 강혜영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민준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정말입니까? 성함이? 강혜영이라고 하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민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또 다른 사진을 꺼냈지요. 이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버지 이민우입니다. 큰아버지와 달리 출판계에서 성공하셨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묘한 운명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유품에서 발견한 이 배지 때문에 이 서점에 지원했어요. 소연은 조심스레 어머니의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서점 로고와 이민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이민준을 바라보며 소연도 같은 생각에 도달했어요. 오래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쪽 부모의 존재도 모른 채 자라온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이 우연히 노숙자가 된 큰아버지를 도왔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당신의 이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이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를 함께 만나러 가시겠어요? 아버지께도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곧 만나게 된다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그들을 정호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큰아버지. 이민준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구나. 그리고 정호의 시선이 소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그 따뜻한 아가씨. 소연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기억하고 계셨군요.
이 늙은이를 도와준 사람을 어찌 있겠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민우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소연은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머니 사진 속의 그 남자였어요. 더 나이 들었지만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형, 정말 형이 맞습니까? 이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랜만이구나, 민우야. 형제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50년 만의 만남이었지요. 이민우는 형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형,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습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나 때문에 괴로워할까봐. 이민준이 아버지에게 소연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박소연 씨입니다. 큰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강혜영 씨의 딸이십니다. 이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영이, 그 애가 잘 있었소.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민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널 못 알아봤구나. 병실 안에는 깊은 감정이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이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혜영이와 헤어진 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소. 알았다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더 컸어요. 어머니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죠. 정우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동생 곁을 떠나 있었는데 결국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되다니. 소연은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홀로 자신을 키웠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민우는 딸의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소연아, 내 이름이 소연이구나. 혜영이가 지어준 이름이겠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게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서점에 지원했을 때도 어떤 감이 왔다고 하셨어요. 마치 운명처럼 이민우는 물기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영이는 항상 그런 감이 있었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랬소. 출판학과 학생이었던 내가 서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첫눈에 나를 알아본 것 같았어. 민주는 숙고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소연 씨, 우리 서점으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단순히 이전 직책으로가 아니라 저희 본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소연 씨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은 우리 서점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이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소연 씨, 내가 너무 늦게 내 인생에 나타났구나.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7년을 어머니 밑에서 지내며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했던 날들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민우와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호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지요. 시간을 가져도 좋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거라. 내가 그날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듯.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나치지 않길 바란다. 정호의 말에 소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배지를 따라 서점에 취직했고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와주었고 그 일로 해고되었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다니 운명의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었다니. 봄이 오는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도심 공원의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 이민우, 그리고 소연이었지요. 정호의 치매는 더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민우는 형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시간을 내어 함께했습니다. 따뜻해졌구먼 정호가. 봄볕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노숙자의 거친 표정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민우가 형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형. 우리 다 함께 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인생은 봄날처럼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따뜻한 봄날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클릭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